자, 이제 110조. 110조고요.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사기 강박의 의사표시는 대법원 판례는 뭐라고 하죠? 부당한 간섭이라는 표현을 쓰죠. 즉, 의사와 표시는 잃지 않는데 그 의사표시 형성 과정에 사기나 강박 같은 부당한 간섭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읽겠습니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취소는. 여기까지는 동기착오와 비슷한 패턴입니다. 그런데 특이사항이 있어요. 이게 시험의 포인트입니다.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110조의 특이한 조문이에요. 다른 조문과 비교했을 때 이런 경우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어요. 우리가 할게요.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갑소위에 X토지가 있었어요. X토지가 있어요. 그런데 제3자 병이 매수인을 거짓말을 했어요. 어떤 거짓말? 이 땅이 조만간 규제가 풀려서 개발이 예상된다는 겁니다. 규제가 풀려서 땅가 집가가 상승할 거니 땅을 사라. 내가 대신에 주선할 테니까 이 사람 안 팔려고 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주선할 테니까 계약이 성사되면 수고비를 얼마 줘.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병이 이러한 기망행위에 속은 매수인이 동기의 착오를 일으켜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겁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규제가 풀릴 여지가 없었던 거예요. 거짓말을 하게 돼요. 이 사람이 사기를 당한 거예요. 사기를 당했으니까 계약을 취소하고 싶겠죠.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계약을 이제 취소를 한 거예요. 나 사기당했어요. 병으로부터. 사기당했으니까 이 계약 취소할래? 그 얘기를 누구한테 한다? 매도인을 하겠죠. 계약이 취소되면 서로 급부 이행이 있었던 걸 돌려주겠죠. 계약에 따라서 등기까지 했어요. 그 얘기는 돈도 주고 등기도 넘겨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약이 무효가 됐다. 그럼 등기 효력도 없고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급부 이행이 돼서 받은 것을 돌려달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나 계약 취소하고 돈 돌려줘. 이 사람이 뭐예요? 뭔 소리야? 내가 너한테 거짓말한 것도 없는데 그 얘기를 하겠죠. 맞아, 네가 거짓말한 것은 아닌데 병이 거짓말했어요. 병이 누군데 그 얘기를 하겠죠. 이 사람이 근데 먼저 쟁점하면 매도인과 병의 관계가 문제예요. 이 사이 관계. 두 가지예요. 수험생 입장에서는 일심동체 아니면 남남관계. 남남일 때가 3자예요. 남남일 때는 3자라는 거고 일심동체라면 우리는 하나인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만약에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일심동체라면 매도인이 이 같은 거짓말, 병이 매수인에게 거짓말한 것을 몰랐다 하더라도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심동체니까. 병이 말한 것은 갑이 말한 것과 말한 것으로 취급한다. 그러면 비록 갑이 실제로 자기가 행위를 하지 않다 하더라도 거짓말한 것처럼 취급하는 겁니다. 일심동체니까. 그게 일심동체의 의미예요. 하지만 남남일 때는 제3자예요. 따라서 갑이 이러한 거짓말한 사실을 몰랐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병이 3자 남남일 경우에는 갑이 이러한 거짓말, 병이 을에게 거짓말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일심동체가 어떤 경우야? 대리인이에요. 병이 대리인이라면 일심동체이기 때문에 상대방, 즉 갑이 알았거나 알지 못했거나 그걸 묻지 않고 당연히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리인이 법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기망행위는 병을 기준으로 하고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이 사람의 기망행위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설사 본인, 갑이 그런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일심동체니까 네가 몰랐다 하더라도 당연히 취소할 수 있는 거야. 그런 표현들. 결국은 이 둘의 관계를 어떻게 보면 수험생 입장에서는 일심동체야 아니면 남남 둘 중 하나예요. 일심동체는 어떤 경우? 대리인. 남남일 때 제3일 때는 이 사람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만 뭘? 이런 거짓말을 해서 이 사람이 계약한 거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해서 취소할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상대방의 이익을 조절한 겁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접근한 겁니다. 그럼 시험은 이 조문을 가지고 장난을 쳐요. 이 표현을. 대리인을 집어넣고.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하십니다. 제3자는 남남인 사람입니다. 상대방과. 만약 일심동체라면 이 항이 적용이 안 돼요. 그걸 먼저 잘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출제 경향은 보시다시피 박스형이 35에 나왔어요. 기현, 니은, 디귿 중에서 맞는 것은. 그리고 그 이전에는 선택형이 있는데 보니까 25에 27에 나왔다가 한동안 나오지 않다가 35에 나왔습니다. 네, 종합문제에 간혹 나와요. 사기강박과 관련된 지문 중 하나를 다른 것과 섞어서 나오게 하는데 사기강박에 의한 표시라는 독립된 문제는 최근엔 3회 출제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출제됐고요. 포인트는 먼저 의의는 제가 강조를 했죠. 길잡이 할 때 기망행위예요. 기망행위가 있어서 무조건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망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동기의 착오가 아니라 표시의 착오에 빠져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110조의 문제가 아니라 오직 109조에 의해서만 취소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기망행위에 의해서 동기가 착오 아닌 의미의 착오나 표시사의 착오의 문제는 110조의 문제가 아니라 109조의 문제라는 거. 그럼 시험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타인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동기의 착오가 아닌 의미의 착오나 표시의 착오에 빠져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사기의 의사표시에 해당된다. 그럼 틀린 질문입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되어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110조에 의해서 취소할 수 있다. 그런 표현이 들어가면 틀린 질문이 있는 겁니다. 잘 기억해 두십시오. 자, 기망행위. 이게 뭐냐?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묻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사안을 가지고 이게 기망행위냐 안 하느냐를 묻는 게 출제됐습니다. 어떤 거냐?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 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나 아니면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할 신의차상 의무를 부담하며, 자, 아파트를 만드는 사람은 근처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다 아니면 공공묘지가 있다는 얘기를 알릴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분양계약을 할 때. 왜냐하면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중요하잖아요. 알릴 의무가 있고 그러한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않는 것은 기망행위가 된다. 35일 때 공동묘지와 관련해서 알리지 않는 것은 기망행위다. 출제됐습니다. 상식적으로 딱 와닿는 지문입니다. 다음, 이게 또 잘 나와요. 괴한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은 특별한 사정에 의한 기망행위가 아닙니다. 정말 잘 나옵니다. 자, 괴한계약은 입니다. 매매계약은 뭐죠?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매매계약은 갑 소유의 부동산을 소유권을 을에게 넘겨주고 그 대가로 을은 뭘 주죠? 돈을 주는 거예요. 부동산을 넘겨주고 그 대가로 금전, 돈을 주는 거예요. 교환계약은요. 갑이 을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예컨대 토지를 넘겨주는 거고요. 토지를 넘겨주는 거고 반면에 을은 갑에게 뭘 해준다? 돈 대신에 을이 소유한 건물, 부동산을 넘겨줍니다. 결국은 갑과 을이 서로 상호간에 금전 이내의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겁니다. 이게 교환계약이에요. 갑은 을에게 토지를 주고 을은 갑에게 건물을 줍니다. 그러면 서로 간에
상식적으로 가물은 토지와 건물의 가격이 비슷하다고 생각하겠죠. 비슷한 전제에서 토지와 건물을 맞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토지와 건물의 시가가 다르면 부수적으로 보충적으로 돈을 지급합니다. 이걸 보충금이라고 합니다. 예컨대 토지가 3억이에요. 그럼 건물은 2억이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라면 대부분의 사람은 야, 약간 이게 맞지 않으니까 대신에 한 돈으로 한 5천만 원 더 줘. 건물도 주고 좀 뭐 이게 보충금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게 교환계약의 모습이기 때문에 시가에 대해서 누군가가 알리지 않는다. 그러면 중대한 어떤 기망행위가 되지 않을까? 그런 문제점에서 출발한 거예요. 시가를 못 배워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교환계약 특성상 그 시가를 파는 것은 네가 알아서 해야지 상대방한테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망행위가 아니다. 그래서 시험에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왠지 기망행위 같은데 대법원 판례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 배경에는 야, 교환계약 특성은 물건끼리 서로 바꾸는 건데 네가 제대로 하려면 네가 제대로 파악해야지. 상대방의 정보만 믿고 하는 것은 네 잘못이다.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옵니다. 분양회사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곳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여 수익을 보장한다는 앞에 부분만 보면 되면 왠지 기망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시험 치면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다소 과장된 선정 광고라는 것은 아니다. 이것도 직관적으로 보게 되면 기망일 것 같아요. 실제 사례에서 야, 여기에 조만간 상가를 만들고 오락타운을 조성할 거야. 그럼 수익이 많이 날 것이 예상되지? 그러니까 분양계획에. 분양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대단한 중요한 정보예요. 근데 그것을 다소 과장했대요. 근데 다소란 표현이 왠지 허용단한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대법원 판례는 허위 가정 것을 무조건 처벌한 기망해를 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수준을 듣고 어느 정도의 과장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자본주의 시장의 당연한 인간의 본성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지부터 정확히 100% 정보를 주지 않더라도 허용한다는 겁니다. 그런 어떤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라는 표현이 들었을 때는 허용한다는 느낌. 허용한다는 느낌은 결국 기망행위가 아니다는 겁니다. 한편 어떤 해악의 고지 없이 이것도 잘 나오고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해악의 고지 없이 단순히 각서에 서명 날인한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행위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의 강백행위가 아니다. 자, 이건 강박행위의 개념을 묻는 거예요. 앞서 보게 되면 뭔가 강력히 요구한다. 강력히 뭔가 푸시한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면 왠지 강박행위일 것 같은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해악의 고지가 없기 때문에요. 해악의 고지가 없기 때문에 강박행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강박행위 개념은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입니다.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이다. 공포심은 겁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수단이? 해악을 고지해서 너 내 말 안 들으면 해를 끼칠 거야. 그런 어떤 협박 같은 걸 해서 겁을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문에서는 해악의 고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악의 고지가 없기 때문에 강박행위가 아니다. 이것도 잘 나오죠. 이 파트에서는 강박으로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됐어요. 심한 고문과 오랫동안 간극 때문에 이 사람이 판단 능력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 피의자의 부동산에 뭐 증여계약을 하거나 그런 상태입니다. 그때는 의사표시라는 자체가 없다고 봐는 게 맞죠. 왜 논의의 시작이 있냐면 취소는 취소권이 발생한 이후부터 행사기간이 있어요. 일정한 시점이 되면 취소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정 추인이 돼서 취소권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즉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취소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무효로 되게 되면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 피의자를 더 보호하는 방안이 되는 거죠. 무효가 됐을 때는. 그런 논의의 시력이 있는데 여기까지 알 필요 없고 의사결정 자유가 완전히 박탈됐다. 그러면 의사표시는 무효입니다. 기본적으로 사기 강박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예요. 원칙적 유효예요. 다만 취소권을 행사하게 되면 소급적으로 무효돼요. 하지만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경우, 이런 표현은 어디다? 절대적으로 강박이다. 강학상 절대적 강박인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유효한 게 아니라 무효이다. 자, 그 다음에 6번 대리인의 기망행위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 자, 가, 을, 병이 있어요. 기망행위가 있었어요. 그럼 이 사람이 피해자죠. 그리고 이 사람이 취소권자예요. 취소권자면 그 반대 있는 사람은 상대방이에요. 병이 두 가지 경우 있죠. 1심 동체인 경우와 제3자인 경우가 있어요. 3자인 경우에는 을이 사기를 이유로 취소를 하려면 갑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만 할 수 있어요. 만약에 갑병이 1심 동체인 경우에는 대리 기준으로 기망행위이기 때문에 갑을 간의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설사 갑이 몰랐다 하더라도.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겁니다. 대리인의 기망행위의 계약이 적용. 이 경우죠. 병이 기망행위를 했는데 이 사람이 대리인이에요. 그러면 110조 2항의 문제예요? 아니죠. 갑과 병은 1심 동체이기 때문에 갑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거와 상관없이 갑의 인식과는 갑이 알았냐 몰랐냐 상관없이 을은 취소할 수 있다. 아니 1심 동체계. 그걸 묻습니다. 계약의 상대방은 본인이 선에도 몰랐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맞죠. 2심 동체인 경우에는 110조 2항이 적용이 안 돼요. 동일시되기 때문에 그냥 갑이 알았냐 몰랐냐 상관없이 을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이 몰랐다 하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게 110조 2항과 섞어서 나오는 문제예요. 이게 처음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혼동스러운데 이렇게 접근하십니다. 제3자가 당사 갑이 보통의 경우는 갑이 기망해서 취소하는 거잖아요. 근데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하는 경우 이렇게 그은 거예요. 이렇게 도시가 기계 이렇게 갑을 병 정리한 다음에 병과 갑의 관계가 일심동체냐 아니면 일심동체가 아니라 제3자인 경우 어떻게 취급하는지 평가하는지는 다르다는 거. 그거 잘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효과. 요건을 갖추면 자, 기망행위의 요건을 갖추면 아니면 강박행위가 있으면 취소권이 발생되고 상대방이 사기 강박하면 즉 이 사람이 사기 강박하게 되면 그냥 알았거든 몰랐든 취소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제3자가 사기 강박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안 경우에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이 병이 제3자인지 이심동체인지가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대법원 판례는 이렇게 합니다. 제3자의 사기의 의사표시란 표의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맞죠? 제3자라는 표현을 쓸 때는 이심동체가 아니에요. 이심동체인 경우는 제3자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습니다. 3자는 일심동체가 아니라 남남이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110조 2항이 적용돼서 알았거나 상대방이 그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취소할 수 있지 만약에 상대방이 몰랐고 모르는데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110조 제2항의 3자 범위 상대방의 이 병이 일심동체냐 아니면 제3자인지의 구별 방법 이 얘기입니다.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사람은 제3자가 아니다. 대리인은 일심동체이기 때문에 제3자가 아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대리인은 갑과 일심동체이기 때문에 제3자가 아니므로 110조 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 의미는 갑이 설사 병이 을을 기망행위 하여 을이 계약에 체결했다 하더라도 을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런 의미인 겁니다. 반면에 단순히 병이 피용자나 상대방이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할 관계에 있는 피용자에 지나지 않는 자는 즉 남남인 경우에는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없어 이 규정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된다. 근데 시험은 대리인이 나와요. 주로. 대리인이에요. 이 병이 대리인의 경우는 일심동체이기 때문에 110조 2항이 적용되잖아. 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과거에 은행의 출장소장이에요. 이게 갑이 은행이었고 이 사람이 출장소장이었어요. 둘 중 하나죠. 일심동체냐 아니면 남남이냐. 대법원 판례는 동일시할 수 있는 자, 즉 일심동체이기 때문에 제3자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였습니다. 출장소장의 경우는 남남이 아니라 일심동체다. 따라서 은행이 출장소장의 기망행위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을은
취소할 수 있다. 그렇게 논리가 적용된 겁니다. 출장 소정은 남남이 아니라 일심동체다. 일심동체이기 때문에 3자가 아니다. 그걸 묻는 겁니다. 자, 시험은 대리인 많이 넣었죠? 자, 3자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의 대리인은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리인은 일심동체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이게 35일 때 나온 박스형의 질문의 하나였습니다. 박스형 질문이 이거 하나. 그 다음 교양과학의 시가 묵비하는 것은 기망이 아니다. 이게 니은번이었고요. 이게 디귿번이었고 나머지 하나가 기억이었습니다. 이게 기억. 이 세 가지 질문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취소 효과. 차고에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처럼 처음부터 무효로 쏜다. 소금 무효. 극부 이행이 있었기 때문에 청산의 문제가 있다. 그리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제 불법행위 책임 관계. 차고의 경우에 있었죠. 경과실로 취소한 경우에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됐는지. 그때는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 책임이 없다. 표의자가 경과실을 취소한 경우 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사기 강박 행위도 불법행위 책임이 논의됩니다. 근데 사기 강박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에요. 사기죄 강박은 해악의 고지가 있기 때문에 강요죄나 아니면 협박죄가 돼요. 그럼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형사처벌 된다는 얘기는 불법이에요. 불법이기 때문에 불법행위와 손해배상 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그걸 묻는 겁니다.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이 사기 강박에서 뭘 했어요? 민사상 법률행위라는 거잖아요.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쟁점은 뭐냐면 이 계약을 취소하지 않더라도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이게 쟁점이 됐습니다. 그게 시험 출제 포인트예요. 보겠습니다. 불법행위는 오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갖는다. 왜냐하면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위법하다. 하지만 착오의 경우는 경과실의 경우는 허용하잖아요. 법이 허용하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의 손해배상 청구를 성립하지 않는다. 반면에 요거는 성립한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피기망자, 피강박자 이 사람 피해자들이에요. 피해자들이 법률행위, 계약을 취소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망자, 강박자에게 기망행위를 한 사람이나 강박행위를 한 사람에게 불법행위를 원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갖습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이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그런데 법에 대한 감이 없는 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의미가 와닿지가 않아요. 이게 뭔 소리까 싶어요. 이런 경우예요. 어떤 경우냐면 자, 잠깐 여담으로 하게 되면 아파트 분양을 받았어요. 이게 결국 매매 계약이죠. 근데 사업 시행자가 분양하는 주체가 사기와 강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떠냐면 정상 가격은 1억인데 매매 계약은 3억을 했어요. 사기 강박으로. 그러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사기당하나 피해를 입은 거죠. 그럼 방법은 뭐예요? 이 계약을 취소하고 돈 돌려줘 그 얘기를 할 수 있겠죠. 3억을 돌려받는 게 방법이 되겠죠. 계약을 취소하고. 되겠죠.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서로 주고받은 것을 돌려주는 거. 매수인은 돈을 줬으니까 매도인도 돈 돌려받으면 되는 거예요. 3억을. 그럼 자기의 손해가 회복되는 거죠. 반면에 매도인은 넘겨준 등기를 다시 넘겨받으면 되는 거예요. 계약 취소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또 하나, 사기 강박이 있으니까 피해를 본 거죠. 불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했어요. 그럼 손해가 뭐예요? 3억에서 1억을 뺀 2억이 손해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손해 범위는 이제 손해 회복 방법은 이런 식으로 돼요. 이 사람은 2억을 청구를 하고 할 수 있어요. 대신 아파트는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을 취소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대부분 취소를 해요. 근데 취소를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 이 분양가가 주변에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해서 개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서 시세가 10억이 됐어요. 자, 여러분, 계약을 취소하면 뭘 한다고 했죠?
서로 주고받은 거 돌려준대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뭘 받죠? 취소한 사람. 매수인 취소하게 되면 3억을 돌려받아요. 대신에 뭐였죠? 10억 상당의 아파트의 소유권을 다시 돌려주잖아요. 이 사람 입장에서 그걸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안 하죠. 내가 만약 사기를 당했지만 10억이 됐잖아요. 돈을 번 거잖아요. 계약을 취소를 하지 않죠. 대신 이 사람이 뭐 생각했냐면 이 계약 당시에 사기당해서 불법 손해배상해서 내 2억을 손해봤잖아요. 그걸 청구한 거예요. 근데 계약은 취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쟁점이 된 거예요. 야, 계약도 취소하지 않고 2억 청구하게 되면 이 사람은 12억을 받는 건데 좀 뭔가 이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어떤 상황이겠죠? 이런 경우더라도 이 사람은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이 당시에 사기 강박행위 당시 법률의 당시에 불법이 있었고 그 당시에 2억이란 정상가격은 이 당시엔 정상가격이 1억이었거든요. 이 시점에 1억인데 3억 주 상기 때문에 2억의 손해가 발생했고 그 손해는 사기 강박이라는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손해를 이 시점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시점에 시세가 10억 등을 반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손해는 경우에 따라 달라요. 그 액수가. 항상 손해가 발생했다서 그 손해 액수가 고정된 거 아닙니다. 이건 변동성이 있습니다. 관점에 따라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포함이 되는데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배우질 않기 때문에 더 혼동스러운 겁니다. 이 상황은 계약을 취소하지 않더라도 불법행위와 손해배상 청구에서 다 바로 이런 사안입니다. 이 사안을 보게 되면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랑 연동해서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이 시험은, 이 지문은 향후에도 잘 나올 수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지문이기 때문에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해자는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제3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반드시 계약을 취소해야만이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하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약의 취소 문제와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별개 문제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 자체도 어려워요. 이거를 하려면 불법인의 손해배상 책임과 채무분의 손해배상은 손해배상의 배상에 받는 방법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공부를 꼼꼼하게 해야 하는데 시험범위 들어가지 않습니다. 물론 채무분의 손해배상 책임은 배우지만 그 비중이 높지가 않아요. 그 손해의 개념을 배우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딱 이 정도 수준까지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